피아니스트신가 봐. 그런가 보네. 아우 나 그냥 이 드라마 보면 그냥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요. 왜요? 네. 시작할 때 항상 이렇게 아름답거든요. 아, 지방 어느 소도시의 한 음악학원. 그 여자가 의뢰인의 학원을 찾아온 건 3년 전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던 쯤이었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은 나쁜 사람일 것 같은데. 전국대학교 피아노 교육 전공. 전에 학원 강사 경력 6개월. 아, 일자리. 취업. 저는 합격. 뭘 보고 합격이야? 잘 치실 것 같아요. 오래 쉬셨네? 결혼하고 바로 아기를 가져서요. 아, 휴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조금 의기소침해 있는 것 같다. 근데 주영 씨, 너무 죄송하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단 경력이 좀 부족하셔서 같이 일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먼 길 오셨는데 죄송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살펴가세요. 아, 저 근데 원장님, 그래도 기회를 한 번만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오래 쉬긴 했어도 강사할 때 실력 좋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민폐되지 않게 열심히 노력할게요.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정말 절박해서요. 아유. 혼자서 애 키우고 먹고 살려면 저 당장 일해야 해요. 아이 안타깝네. 혼자요?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하고 양육비도 못 받는 상황이라서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원장님 정말 아, 그래도 감사합니다. 원장님이 좋은 분이라. 아, 그러니까요. 벌써부터 감사하지 마시고 앞으로 서로 오래오래 감사할 인연으로 만듭시다. 아셨죠? 네. 잘 부탁해요. 아유, 참. 아우 이쁜 원장님. 계속 잘 갔으면 좋겠다, 저렇게. 아. 네. 그렇게 의뢰인은 사람 하나 살리는 셈치고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그녀를 직원으로 들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망치러 온 검은 머리 짐승인 줄 모르고 말이죠. 원장인데요? 아 우리 불륜 탐정 나왔다. 아, 봐봐. 벌써 불륜 탐정이 나오셨잖아. 원장님이 의뢰하러 왔어? 됐어요. 다 닦았는데 뭘. 에이, 버려라. 아 근데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대낮부터 깡생수를 들이키시는지. 바람일까요? 화가 많이 나셨는데. 제가 지금요 화병이 나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왜 원장님 왜? 아니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기집애가 나를 아주 뭘로 보고. 뭘 했길래? 그 강사? 출신 대학도 경력도 변변치 않았지만 혼자 애 키우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모습, 그거 하나 믿고 일을 맡겼어요. 처음엔 걱정했던 것보다 성실하고 애들도 잘 가르치더라고요. 사람 하나 잘 들인 덕분인가 싶게 학원 수강생들도 늘어나고, 그러니 제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여보, 마지막 수업 끝났으니까 오늘도 주영 씨 같이 태워서 집까지 데려다줘. 아니에요. 매번 죄송해서 저 버스 타고 가면 돼요, 원장님. 이거 타고 편하게 가. 그러세요. 타세요, 주영 씨. 정말 괜찮은데. 빨리 타. 애들 기다린다. 감사합니다. 아, 맞다.
주영 씨, 잠깐 이거. 뭐예요? 뭔데? 집에서 불고기랑 이것저것 좀 했는데 주영 씨 딸 하나 생각나서. 어머, 잘했다. 어머, 저번에 주신 고기도 아직 다 못 먹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하나가 진짜 좋아하겠다. 육돈? 남편이 없는데 또? 임신했어? 왜 그래? 체했어? 아니요. 어머. 주영 씨 얼굴이 새하얘. 아, 여보 안 되겠다. 주영 씨 병원 좀 데려다 줘. 빨리 가. 감사합니다. 이따 연락해줘. 네. 점심 먹을 때도 계속 일작거리기만 했는데 어쩌다 체했나 몰라. 체한 거 아니에요. 그럼 임신한 것 같아요. 뭐? 남자 생긴 것 같더라고요. 어머 제주도 좋죠.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새 또 남자가 생겨?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죠. 여기는 또 원장님은 애가 또 난이 없구나. 있구나. 아. 누군 턱턱 잘만 애가 생기는데 전 7년 내내 별별 가진술 다 써도 애가 찾아오질 않았거든요. 아유 참. 그런데 애가 생긴 거예요. 남편하고 그 직원 강사 사이에서요. 예? 오늘 심장 소리 듣고 왔어요.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유, 말이 이거는 뭐가 너무 있어. 확실하지. 뭐해? 남의 폰 가지고?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듣게. 그렇게 돌아. 돌죠. 돌죠. 돌 수는 있죠. 어머, 저 애기들. 아유 안 아이들 이거 소문 다 나겠는데 이거. 보자마자 눈이 휙 도는데 체면이고 나발이고 그게 계속했어요. 근데요. 그만해 좀. 진짜 눈이 돈 건 제 남편이었어요. 어머, 그 뒤에 숨어. 어머. 지금 나 쳤어? 당신 깡패야? 왜 폭력을 쓰고 그래? 뭐? 그리고 당신 뭘 한다고 주영 씨한테 손을 대? 주영 씨 아무 잘못 없어. 그만해 좀. 엄청난데요? 남편이 눈이 돌았는데? 와. 채기 씨. 뭐야 이게? 야. 말문이 정말 막힌다. 이거 엄청난 배신감인데. 도대체 내 남편을 어떻게 구워 삶아놨는지 제 앞에선 큰 소리 한 번 못 내는 남자가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죽일 듯이 덤벼드는데 남편이 변한 거야. 와 쓰레기네. 그래서요. 그날로 바로 그 여자 잘라버리고 애도 알아서 하겠다는 각서 받아냈죠. 한 번만 더 내 남편 앞에서 알짱거리면 그땐 밥줄이 아니라 아주 명줄 끊길 줄 알아라. 저도 세게 나갔죠. 근데 그 여자가 근데 그 여자가 약속을 받아냈는데 뭘 한 거지? 주영 씨 유산했대. 어? 당신 때문에. 에이? 그래 자업자득이네. 도대체 무슨 난리를 치고 사람을 괴롭혔길래 유산이 돼? 찾아가서 뭔 짓을 한 거야? 어머, 그 입 다물라? 진짜? 내가 뭔 짓을 하든 당신이 뭔 상관이야. 무슨 자격으로? 왜 상관이 없어? 내 애인데.
내 앤데. 어머 저렇게 당당하게. 뻔뻔하네. 네? 당신 지금 내 애라 그랬어? 그래. 내 핏줄 물려받은 내 애. 당신이야말로 무슨 자격으로 애를 지우라 말한대? 혼자서 애 키우면서 사는 불쌍한 여자, 밥줄 굶고 동네 방네 불린 여자 소문 다 냈으면 됐지. 어떻게 기호 유산까지 시키게 만드냐고. 인간이 어쩜 이렇게 잔인하냐? 잔인? 잔인. 그럼 넌 7년을 꼬박 네 세무사 시험 뒷바라지한 나한테 넌 안 잔인했니? 나 혼자 다 돈 벌어 밥에다 바쳐 해준 거 하나 없으면서 무슨 대단한 집이라도 시집온 줄 아는 니네 부모님 혼자 다 챙겨. 쏟아내네 이제. 근데 너 뭐야? 어떻게 감히 내 직장에서 그것도 직원이랑. 감히. 그놈의 감히 소리 좀 그만해. 또 저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구나. 누군 7년이나 세무사 시험 치르고 싶었어? 시험 접고 당신네 학원에서 셔틀버스 기사하면서 내 마음이 편했는 줄 알아? 숨만 쉬어도 당신 눈치가 보이는데 이게 무슨 결혼 생활인가 싶더라. 당신이 주영 씨의 반에 반이라도 따뜻한 사람이었으면 나 감히 이런 짓 못했어. 당신은 내가 무슨 짓을 하든 감이지. 주영 씨는 무슨 짓을 해도 감사야. 별거 아닌 일에도 대단하다, 고맙다. 내 인생이 정말 오랜만에 햇살이 비치더라. 당신 같은 여자랑 살다가 그런 여자 만나면 마음이 안 넘어가고 배길 남자가 세상에 있을 것 같아? 뭐? 아 못됐다. 햇살같이 소리하고 있네. 그래서 어쩌자는 건데? 이혼이라도 하자 이거야 지금? 이혼해. 야, 나 당신같이 숨 막히는 여자랑은 한시도 같은 공간에 못 있겠어. 저것도 참 아내분한테는 정말 지금 계속 칼날이 들어오는 건데. 아, 좀 배신감이 엄청나겠는데. 여보. 붙잡아. 와. 오지가! 그러더니 짐을 싸들고 그 길로 가출하더라고요. 분명 그 여자한테 갔겠거니 전화 걸어서 어디다 숨겨놨냐고 따져 물었죠. 뭐라는 줄 아세요? 전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원장님. 그러게 잘 좀 어르고 달래시지. 남편 다루는 솜씨가 너무 서투신 거 아니에요? 와, 저 뭐야? 저 갑이야, 뭐야, 저거. 물론 이해는 해요. 고통스럽고 황당하고 괘씸하고 그러시겠죠. 저도 전 남편한테 다른 여자 생긴 거 처음 알았을 때 그랬었으니까요. 맞아, 심지어 자기는 예. 그런 일을 맞아, 당했으면서. 맞아. 지금 감히 나한테 이해를 말해? 곱깝게 들리실 수 있어요. 저에 대한 분노가 치솟고 죽여버리고 싶고 씹어먹어도 분이 풀리지 않으시겠죠. 근데요, 화만 내지 마시고 차분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채기 씨 마냥 착하고 애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남자가 있어요. 뻔뻔하다. 모르셨죠? 웃긴다 진짜. 아이고. 원장님처럼 마냥 그렇게 애원내 듯 다그치면 남자 자존심에 엇나가고 싶고 그러지 않겠어요? 아, 너 지금 나 가르치니? 자기 최고야. 어머, 앞에 있었어. 여보세요? 내 남편 지금 네 옆에 있지? 그 인간 바꿔 당장. 아니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전 모른다고요.
어쨌든 원장님도 차분히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채기 씨, 원장님한텐 무능력하고 유약한 남편이지만 저한텐 다정하고 책임감 있는 남자예요. 저거 듣는 남편이 진짜 이상해. 왜 같은 남자인데 이렇게 다를까요? 내 남편이 나한텐 한번 보여주지 않던 모습을 왜 저 여자한텐 보여줄까? 저 봐봐, 손잡고 있는 거 봐봐.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는 건 어떠세요? 저 뭐 하는 거야? 누워가지고. 무슨 상담을 하는 거야? 되돌아보라니.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기야 고마워. 이러니까 제가 화병이 안 나고 배겨요? 어떡하면 좋지? 정말 저거를. 열받아. 사모님 잘못 걸리셨네. 네? 이 상간녀 세계에서도 레벨이라는 게 있거든요. 진짜? 레벨이요? 제가 불륜 전문 탐정으로서 1054건의 사건을 해결해 오면서 세운 나름의 이론이 하나 있는데 상간녀를 떼내는데도 레벨이 있다. 이겁니다. 첫 번째, 가장 떼내기 쉬운 레벨은 바로 술집 여자. 왜? 걔네들은 물주가 널리고 깔린 애들이니까. 내 남편 만나지 말라고 한 방 쳐내면 바로 손 털고 정리하거든. 그리고 그 다음이 가정 있는 여자. 왜? 그쪽도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하니까. 이럴 게 있으니까. 최종 보스는 바로 뭐예요? 잃을 게 없는 여자. 아, 지금 의뢰인 남편분 불륜 상대가 딱 그 케이스예요. 이게 최악이구나. 잃을 게 없는 여자. 돈 없고 남편 없고 미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내 인생에 이 남자가 마지막 남자다 싶으면 내 장담하는데 엔간해서는 안 떨어집니다. 지구 끝까지 쫓아갈 각오로 떼놓으셔야 돼요. 어디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볼 거예요. 저 도저히 분해서 제명이 못 살 것 같아요. 이 분기를 어떻게 눌러야죠. 분명히 그 여자 집에 있는 것 같긴 한데. 탐정님, 일단 제 남편이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부터 좀 알아봐 주세요. 어떻게든 그 둘 찢어내고 말 거예요. 저 절대로 이혼 안 해줄 거예요. 그렇게 저흰 불륜을 들키고서 집을 나간 남편을 찾아달라는 의뢰를 받아 추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보도 아니고 상간녀 집에 대놓고 숨어있을까요? 언제 와이프가 쳐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거기까지 생각할 머리가 있는 남자라면 애초에 와이프 직원이랑 바람을 폈겠냐? 그렇지. 이 불륜한 것들은 여기 도파민이 찌들어서 사리 분별을 못해요. 오라 저기 나오시는구만. 자, 나오다. 남편 맞네요. 수습 출발하자. 너무 다정해 보이는데? 야, 부부네. 네, 가족이네 그냥. 그렇게 의뢰인의 남편과 상간녀를 며칠 추적한 결과 같이 동거 중인 거 맞고요. 둘 사이가 보통이 아니던데요? 그 집에 가 남편분을 아빠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빠요? 그럼 집은요? 그때 그 이력서에 적혀있던 집 주소가 맞아요? 네. 아직 거기 살고 있더라고요. 아니, 또 간다, 또 간다. 아니, 안 돼. 가면 안 돼. 보지 마. calm down. 진정하시고 앉으세요. 감당. 응. 난 그냥 너랑 대화하러 왔다. 이런 스탠스로. 그러니까 약간 침착해야 되는데 저게 또 안 되지, 컨트롤이. 그렇죠. 절대 문 발로 차지 마시고 소리치지 마시고 우아하게 띵동 아시죠? 저게 되나? 띵동띵동. 자, 지금 남편 찾으러 왔어요. 여보세요? 유책이 어딨어? 여기 없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왜 집까지 찾아와서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 집은 어떻게 알아내셨어요? 할 거 없고 다 알고 왔으니까 유책이 나오라 그래. 유책이! 여기 없다고요. 다시라도 좀 유책이! 당장 안 나와! 여기 없다니까요. 안 비켜! 야 유책이 당장 안 나와! 다시라도 좀 야! 열어! 그냥 가. 오늘은 그냥 가. 상간녀의 뻔뻔한 거짓말에 흥분한 의뢰인은 저의 우려대로 결국 잠깐! 아니 왜 어머, 경찰 불렀어. 그렇지, 저렇게 되지. 저 진짜 주거 침입한 거 아니라니까요. 아 왜 자꾸 한쪽 얘기만 들으시는 거냐고요. 저 여자가 제 남편을 지금 저 집에 숨겨놓고 있다고요. 저는요 제 남편 돌려달라고 지금 얘기하러 온 거라니까요. 그래요. 예, 선생님 일단 신고가 들어온 거니까 서로 가셔서 이야기하시죠. 나 같이 가. 야 유채니! 잠깐. 너? 저 찾아야 돼. 아, 저기 보고 있는 거 봐. 저거야? 뭐? 미안해? 경찰에 신고해놓고 멀쩡한 여자 미친 사람 만들어놓고 미안하게 생각해? 지금 누구 약 올려? 그니까 왜 사람을 겁을 줘? 당신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충분히 미안해하고 있는 사람인데. 나도 미안하고. 우리 제발 이러지 말고 이성적으로, 어른적으로 좀 행동하자. 당신이나 제발 정신 좀 차려.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무슨 사고치고 무서워서 집 나간 사춘기 아들 같아. 진짜 나랑 이혼할 거야? 그 여자 애까지 있는 여자잖아. 당신 진짜 감당할 수 있어? 당신은 나랑 이혼해도 잘 살 수 있잖아. 근데 주영 씨는 나랑 헤어지면 못 살아. 이 불쌍한 여자를 어떻게 버려? 당신 때문에 애까지 유산한 사람인데. 내가 지켜주고 싶어. 하나도 친딸처럼 생각하며 키울 거고. 지켜주고 싶대, 내 남편이 다른 여자를. 지금 살고 있는 집 팔아서 반나줘. 나 더는 안 바랄게. 여보, 당신 지금 잠깐 정신이 나가서 그러는데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만나자고. 미안. 나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아. 야, 누구도 보고 싶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여보. 미안해 소리 한마디도 안 하네. 함정님, 저 상가소송 걸 거예요. 예. 도와주세요. 또다시 저희는 의뢰인의 소송을 위해 증거 수집에 나서게 되었고 저 애기만 또 피해자야, 항상. 아유, 또 그러네. 외도를 숨길 생각조차 없는 의뢰인의 남편과 상간녀 덕에 손쉽게 증거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저 탐정도 오늘 이번에 좀 너무 쉽게. 그러니까 오늘 거는 이번 건 좀 너무 쉬워요. 전반적으로 네. 뭐. 며칠 동안 모은 증거를 의뢰인에게 전달했고 그 결과 뭔데 이렇게 표정이 심각해? 소장. 네. 등기는 잘 받았니? 변호사 말대로는 오늘쯤 도착할 거라던데. 네. 잘 받았어요. 남편 말대로는 아주 여리디 여린 여자라고 하도 난리를 쳐서 나는 무슨 기절이라도 하는 줄 알았는데. 사랑하는 사람 얻는데 이 정도는 각오 못했겠어요? 이런 위자료 끼키야 1,500만 원 정도 나온다는데 그 돈으로 평생 동반자 얻을 수 있음 땡큐죠? 엄청 잘 긁네. 야. 누가 네 평생 동반자야. 내가 죽어도 이혼 안 해줄 건데. 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엄청 연구를 많이 해봤거든? 천천히 말려 죽여보려고. 이 소송 끝나면 또 소송. 끝나면 또 소송. 또 소송. 아유. 나 죽을 때까지 이혼 안 해주고 상간소송도 계속할 거야. 돈은 돈대로 나가고. 어디 가서 내 남편이나 떳떳하게 말도 못하고. 네 딸 머리 커서 지 엄마가 어떤 여잔지 알게 될 때까지 어디 한번 남의 남편 데리고 잘 버텨봐. 거머리 정신으로. 근데 저 아내가 너무 불쌍해. 저렇게 시간을 계속. 이거 감당하고 한번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의뢰인은 여러 번의 소송을 걸었고 저희도 부지런히 외도 증거를 찾아 의뢰인에게 전달했습니다. 1년 반 동안 계속 이런 거야. 상간소송 위자료에 이자까지 쌓이고 쌓여 의뢰인이 받아야 할 돈이 5천만 원을 훌쩍 넘길 즉 어휴. 여보세요? 누구요? 동생이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는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나서서 바로잡았을 텐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제가 동생을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세상 물정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데가 있어요. 다 제 탓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머, 미안하다가 또 언니가 나섰어? 본론이나 말씀하세요. 동생한테 들으니까 위자료 액수가 상당하더라고요. 당연히 사모님이 받으신 상처와 비교할 순 없지만 아시다시피 저나 동생 형편에 큰돈을 당장 마련하긴 힘들어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건 그쪽 사정이죠. 제가 왜 그쪽 사정까지 봐줘야 되죠? 남편 뺏어가서 1년 반을 얼굴도 못 보고 살게 만든 여자를? 대신에 제가 동생하고 남편분 헤어지게 할게요. 저도 제 동생이 이렇게 사는 거 정말 원치 않아요. 그치. 어떻게든 남편분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일단 취하해달라. 이혼 원치 않으시잖아요. 하시는 거 보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생각하시는 김에 기왕이면 합의금도 조금 낮춰주시면. 상간녀의 친언니와 위자료를 합의 보기로 약속하고 얼마 뒤 왔어. 남편이 진짜 왔어. 왔다. 정신 차릴 거야 이제. 미안한 얼굴이 아닌데? 정말 약속처럼 의뢰인의 남편은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일하네. 그렇게 의뢰인의 결혼 생활은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오는 듯했고 그 언니 대박인데. 언니가 그래도 했네요. 1년 반 동안 바람핀 동생을 언니가. 1년 반이라는 역대급으로 긴 기간의 의뢰였지만 이렇게 또 한 건을 무사히 해결했다 생각했던 어느 날 팀장님, 원장님. 또 왜? 저주야. 그 여자가 튀었어요. 여자가? 앉으세요. 상간녀가 튀었대요. 근데 왜 튀었다는 게 뭐야? 어디로? 무슨 소리야? 쌍생수 많이 드시네.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남편분 집에 들어오고 나서 잘 마무리된 거 아니었어요? 이것들이 아주 작당하고 쇼를 벌였더라고요. 약속대로 위자료 지급도 좀 더 기다려주겠다 합의해주고 돈도 3천 정도로 깎아줬는데 그래서 대체 언제 주실 건데요? 그리고 동생은 왜 전화를 안 받아요? 자꾸 이러시면 저 진짜 법대로 해요? 정말 죄송해요, 사모님.
동생이랑 저랑 마련하고 있는 중인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죄송합니다. 도주형 그게 지 친언니 통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위자료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압류 추심을 걸었죠. 근데 속았구나 저게. 네, 변호사님. 도지영 씨요. 지금 자기 앞으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압류를 걸 게 없어요. 아, 변호사님 얘기했던. 네? 딴 데로 싹 다 빼돌린 것 같은데요? 알아보니까 그 여자 집 보증금까지 싹 빼고 사라졌더라고요. 친언니도 전화를 안 받고. 촉이 쎄해서 곧장 집으로 달려갔는데 남편 짐도. 남편도 같이. 남편도 같이 사라진 거예요. 결혼 예물하고 공용 통장에 있는 돈 3천만 원을 들고요. 원장님, 위자료 3천 놓고 갑니다. 진짜? 어머! 아, 살려줘! 이거는 너무했다. 변호사 통해서 사실 조회를 해봤는데 이것들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어디야? 베트남이요. 비엔남. 아 튀었구나 해외로. 어쩐지 왜 겨울옷만 놔두고 튀었나 했더니 해외로 도주해도 계속 소송은 걸 수 있다는데 이렇게 작정하고 도망친 케이스 어지간해서 돈 받아내기가 힘들대요. 아, 그래. 변호사 말대로는 저보고 베트남으로 찾아가든지 아니면 위자료를 포기하라던데 저 어떡해요, 탐정님. 어떡하긴요. 쫓아가야죠. 지구 끝까지라도. 무슨 수로요? 사모님, 상간역의 탑 오브 탑이 도주영이라면 불륜 탐정계의 탑 오브 탑은 저 김설진입니다. 남편 제기. 데이비. 지금 상간녀랑 의뢰인 남편 신상 보내니까 확인해보고 연락 줘. 한인교회 몇 번 싹 돌면 답 나오잖아. 그치? 오케이. 이민에 가면은 무조건 한인들끼리의 그 커뮤니티에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베트남 현지 정보원을 통해 사라진 상간녀와 의뢰인의 남편을 수소문했고 금세 그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찾았다. 찾는 건 어렵지가 않구나. 네. 여기서 일하고 있네? 베트남 휴양지에 위치한 어느 식당에서 말이죠. 어이없게도 의뢰인의 남편은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하고 있었고 상간녀와 그녀의 딸은 물론 심지어 상간녀의 친언니까지 베트남에 함께 모여 거주 중이었습니다. 알아보니까 상간녀 형부란 사람이 먼저 들어와서 살고 있었고 그 친언니란 사람이 한국이랑 베트남 왔다 갔다 하면서 식당 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대. 그러다가 며칠 전에 식당 문 열었는데 한국에 살던 동생네도 같이 동업할 거라면서 데리고 왔더래. 여기서는 그 상간녀랑 그 의뢰인 남편분이랑 부부인 줄 알더라고. 애까지 있으니까. 와, 친언니란 여자가 의뢰인한테 일부러 기다려달라고 했던 게 위자료를 기다려달라는 게 아니라 같이 튈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거였네요? 와, 대박. 그래서 뭐 더 알아낸 건 없어? 있어. 여기 한인들 사이에서 좀 이상한 소문이 돌더라고. 현지 정보원에게서 들은 뜻밖의 이야기, 의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았고 저희는 곧바로 베트남으로 날아가기로 했습니다. 아, 가는구나. 출장 가는구나. 둘 다 제 발로 기어들어오게 할 방법은 찾은 것 같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정말이요? 탐정님만 믿을게요. 신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브레이크 타임인데요. 5시에 다시 와주세요. 아니, 제가 식사를 하려고 온 건 아니고 제가 사람을 좀 찾고 있는데. 사람이요? 딱 경계한다. 혹시 동생 찾아오신 거예요? 에이, 아니야. 동생이 아니라 그쪽 남편분. 남편분? 무슨 묘책을 세웠나 본데. 이 사진 속에 용희범 씨. 수배잖아요, 수배자. 그 친원이라는 사람 남편이 한국에서 사기를 치고 베트남으로 도망쳤다는 소문이 있더라고. 전세 사기를 쳤더라. 전세 사기? 그리고 내가 그 남편 이름이랑 사진 보낼 테니까 김탐정이 더 자세히 알아봐봐. 뜻밖의 정보를 입수한 뒤 여러 곳에 수소문해본 결과 지명 수배범이라고? 누군데? 너야 너. 너야. 용희범 씨. 에이씨, 잠깐만! 뭐고 있다구만. 아저씨, 저 무시했어요? 무시했는데. 귀여워. 막내 탐정이 한 건 했어요. 다 쥐어 뜯어버려. 머리끈에 잡히면 사실은 소용없죠. 바로. 아니 경찰도 아니시라면서 대체 누구신데 저희한테 이러세요? 저는 기세영 씨 친척 오빠입니다. 도지영 씨랑 유채기 씨 한국으로 좀 돌려보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도와주실 거죠? 아무리 가족이라도 다 큰 성인을 무슨 수로 이래라 저래라 그래요. 막말로 둘이 좋아 죽고 못 살아서 다 버리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인데 가란다고 쉽게 가겠어요? 그렇게 큰 소리 칠 입장 아닌데. 듣고 보니 또 그렇네. 이 사랑의 눈이 멀어버리면 아무도 못 말리는 거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죠. 뭐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죠. 법대로 해요. 미소라,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놀다 갈래? 아는 동생 불러서. 예, 좋죠. 운동경찰서의 오 형사님 말씀이시죠? 그래 오형사. 그 동생이랑 저랑 무지하게 친하거든요. 30억 전세 사기 수배범 용희범 씨도 잘 아시겠네. 그 친구가 눈에 불을 켜고 그쪽을 찾고 있다. 딜 들어가는 거죠. 사장님, 행님. 잠깐만요. 보낼게요. 지금 당장 돌려보내겠습니다. 예. 주영이를 보내자고? 그럼 처제 때문에 내까지 죽으라고? 그러게 왜 그 자식을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이 사단을 만들어? 그럼 어떡해? 주영이가 그놈 없으면 못 살겠다고 난린데 당신도 3천 갖고 들어오면 받아준다고 했잖아. 그러면 생판 처음 보는 놈을 맨입으로 받아줘? 택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나 빨리 보내자니까. 보내지. 상간녀의 친언니와 형부를 설득하는 데 성공한 후 형부 왜 이래요? 우리가 갈 데가 어딨다고요? 갈 데가 왜 없어? 한국 가라. 언니가 티켓 끊어줬잖아. 내가 거길 어떻게 가요? 형부 알면서 진짜 왜 그래요 정말? 그러게 왜 인생을 그따위로 살아 처제? 왜 남의 남편을 건드려갖고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드냐고? 언니하고 나하고 더는 실드 못 쳐주니까 처제가 싼 돈은 처제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그리고 하나는 당분간 우리가 돌볼 테니까 한국 들어가서 거처 정리 좀 그때 연락해라. 빨리 가. 언니 나와봐. 언니. 형님, 제 3천만 원이요? 이 자식이 뭐 3천? 야, 니 때문에 우리 식구들 인생 말아먹을 뻔했는데 뭐 3천? 니는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내 눈에 띄면은 진짜 가만 안 둔다. 여기는 한국하고 틀려. 지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고 싶지 않으면은 네 와이프한테 기회 들어가고 싹싹 빌어라. 알았어? 안돼 되겠지. 재수 없을라니까. 빨리 가! 상간녀와 의뢰인의 남편은 맨몸으로 쫓겨나게 됐죠.
그 뒤 얼마 없는 돈으로 이 호텔 저 호텔 전전하며 버티다 결국 들어왔네 이제. 최우가 항상 집이야? 이런 식이라더라. 개털돼서 돌아가고. 개털되면 집에 가. 아이고 문 좀 열어봐. 문 좀 열어줘 제발 좀. 우리 대화 좀 하자. 이제 와서 무슨 대화를 하지? 여보. 소장 잘 받았니? 네가 베트남으로 튀는 동안 쌓아둔 상간소송 소장이랑 강제 집행 면탈죄 고소장인데 그 소송들 다 끝나면 이혼해 줄 테니까 걷어가. 위자료 1억을 제가 어떻게 내요, 원장님? 이제 1억이 됐어요 벌써. 왜? 못 내겠어? 유채기가 너한테 그 정도도 안 돼? 1억도 너무 적다 솔직히. 맞아. 저 피해자가 받는 스트레스 값으로는 너무 적어. 그 정도도 안 되는 값을 왜 그렇게 가지려고 안달을 냈어? 멍청하게. 뭐? 도주야, 한 번 더 도망쳐봐. 끝까지 쫓아가서 또 소송 걸 테니까. 네 덕분에 나 위자료 부자 한번 돼보자. 야, 이 나쁜 이 독한 진짜! 내가 가면 안 될 거야. 한국에 돌아온 상간녀는 의뢰인이 준비한 새로운 상간 소송과 추가로 강제 집행 면탈죄 고소까지 당하며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 됐고 어쨌건 복수를 했어요. 오 형사. 어떻게 잡았어? 전세 사기범인 상간녀의 형부는 한국으로 소환돼 법의 심판을 받았으며 상간녀의 친언니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수고. 도망가서 편하게 살면 안 되지. 예스! 드디어 진짜 해결.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대화 한 번만 하자. 아이고. 의뢰인은 남편이 그토록 원하던 이혼 도장을 찍는 것을 마지막으로 길고 긴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녀가 사랑하는 클래식 피아노의 선율과 같은 평화를 말이죠.